수강 과목을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예. 아이의 학원 이후에 뭐 인터넷 심지어는 시간 체크까지 얼마 전에 이제 4세 고시나 7세 고시 같은 이런 게 아동 학대다 뭐 예. 이런 그래서 가계 그 사교육비의 지출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예, 예. 사교육은 수능 점수의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제 대형 학원 중심의 이제 수강생들이 많았다면은 예. 최근에는 약간 관리형 학원이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수강 과목을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예. 아이의 학원 이후에 뭐 인터넷 심지어는 시간 체크까지 이를 전반적으로 해주는 부모들이 했던 것도 관리해준다는 거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이런 이제 관리형 소규모 그리고 규모도 소규모가 되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용도 되게 고가로 들어가죠. 되는 예.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사교육비 얘기 중에 저는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이 저연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4세 고시나 7세 고시 같은 이런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예. 이게 아동 학대다 뭐 예. 이런 진단까지 전문가 진단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저연령화되는 이 사교육이 굉장히 시장이 넓어졌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교육비 통계에는 이 영유아 단계 사교육이 안 잡혀요. 그래서 초중고 사교육이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숫자로 통계로 나타나는 사교육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있을 거다. 국가가 그러니까 교육부가 또는 교육청이 좀 네.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할까 이제 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이 이제 이 사교육이 양쪽으로도 팽창하고 연령적으로도 더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고 그렇죠. 이제 예.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계 그 사교육비의 지출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초기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아까 예. 민 교수님 말씀처럼 예.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자녀 낳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 교육 분야만 얘기하고 또 초중등 교육 분야만 놓고 본다면, 예. 역시 공교육이 사교육을 능가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공부가 안 되니까는 공부를 보충하려고 학원 보내기도 하고 예. 불안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학원에 의존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학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교육이 사교육보다도 공부를 훨씬 더 신뢰감 있게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가가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 이 초등에서 시작된 사교육이 이제 중고등으로 갈수록 그 과목보다는 내신, 비교과, 입시 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는 그렇죠. 사실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제 초등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데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입시 규정력이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의 교육에서 특히 고등학교로 가면은 어떤 게 입시에 유리한가? 유리한지. 예.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과 어떤 학습 선택을 경로를 선택해야 될 것이 이런 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래는 초등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초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초등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이게 최상위 트랙으로 갈 수 있는 진입에 성공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약간 전략 입시를 준비하는 전 단계 전략의 단계로 되면서 또 중학교 뭐 교사를 수행평가 하셨으니까 수행평가 관리나 뭐 독서 활동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내신하고 수능이 바로 입시 자료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과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입시 전략에 맞춰서 사교육이 선택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입학 전형하고 채용 시장도 또 연결되고 경우에 따라 내신, 수능, 비교과 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저는 우선 이 사교육이 수능, 내신, 대학 입학, 취업 아까 사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사다리가 과연 있는가?
아, 사다리 자체가 너무 도식적인 우리 사고 속에 경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교육은 수능 점수의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아, 대신 사교육은 학업 성취도에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학생의 수준, 학년, 과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네.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영어 수학 같은 경우 하위권 학생일 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과목에 따라서 중위권, 하위권 예. 학생들이 다 달라집니다. 실질적 효과 있는 네. 학생들이. 다른 통계를 보면 결과적으로 혼자 공부한 시간이 많은 학생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대학에도 학점도 좋고 예. 취업의 성과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교육이면 뭔가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도식적인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고교 때 사교육 의존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대학에 와서 학점이 낮아진다는 통계도 나옵니다. 예. 제가 입학 처장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강남에서 사교육으로 수능 몇십 점 더 받은 애보다도 예. 농어촌 전형이나 이게 지방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자기들의 수련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도전도 해보고 했던 태도를 갖춘 학생들이 사실 결과적으로 갈수록 GPA가 높아집니다. 아니, 지금 저희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